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료인문학연구소 공감클리닉에서 주최하는 공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감클리닉 소장 정영암입니다. 1989년부터 금년 2월까지 33년 동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2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이번 공감 강좌는 오늘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본 강좌는 일단 저희 연구소의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오픈한 저희 연구소에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아오신 전문가들과 공감 진료, 그리고 공감 클리닉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회원들만 모시고 공감 강좌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연구소의 비전과 미션을 좋은 뜻을 모아주신 회원님들께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진료실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공감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쓴 시를 한 편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시에 관심도 많고 읽고 쓰기에 좀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작품성은 아주 부족한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 글이 갖는 의미와 또 제 마음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자의 동행. 잠깐만요. 맨 얼굴로 뜨거운 햇볕과 맞서려고요? 깍지 끼고 같이 갑시다. 태양의 강펀치를 대신 맞아드리리다. 잠깐만요. 넓은 이마 잔주름을 친구에게 들키려고요? 어깨동무하고 같이 갑시다. 힐끈 눈길을 살짝 가려드리리다. 잠깐만요. 혼자 팔색조 유혹을 모두 견디려고요? 나하고 발 맞춰서 같이 갑시다. 당황스러운 견눈을 잠시 막아드리리다. 잠깐만요. 맑은 하늘을 깊고 멀리 보고 싶다고요? 우리 팔짱 끼고 같이 갑시다. 산 꼭대기 남산타워로 데려다 드리리다. 잠깐만요. 30년 전 자물쇠가 궁금하다고요? 눈 감고 나랑 같이 갑시다. 젊었을 적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리다. 긴 세월 동행의 어느새 반백이 되어버린 오랜 벗이여 그대의 애틋한 손길 맞으러 난 이제 길을 나섭니다. 모자와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얘기를 글로 쓰면서 저는 사실은 환자와 제가 의사니까요. 환자-의사 관계, 그 동행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참 따뜻하죠? 따뜻한 동행입니다. 이런 동행이 우리 진료실에서도 오랫동안 자주 관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환자와 돌보미는 의사, 간호사, 보건복지사 등등, 가족들, 간병인들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대립은 아니고 양쪽 끝에 있는 혹은 손잡고 있는 두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쪽에는 돌봄 제공자. 제 시에서는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보호자 쓴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카운터파트 반대편에는 의료인, 보호자, 간병인 등의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또 반대편에는 도움을 주는 의료 시스템 전체. 좀 더 규모를 넓게 해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환자들이 꼭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사회 속에 환자와 가족이 있고 그 반대쪽에 이웃과 정책, 문화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돌봄 제공자를 시혜자, 혜택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인 관계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상호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각자 그 역할에 대한 반응, 작용,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원활히 되어야만 정말로 따뜻한 그리고 풍성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최근에 관심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목적이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진료, 공감 진료, 공감 클릭을 만드는 데 있다면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환자를 돕기 위해 의료진이라면 꼭 의사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복지사 등등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따뜻하고 풍성한 진료를 위해서 환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의료 시스템, 이 나라마다 체제마다 다를 텐데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의문이 생깁니다. 환자의 가족과 사회는 또 어떻게 해야 환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공감 지향적인 진료, 또 환자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고 푸근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의문이 저에게도 생기고 여러분에게도 머릿속에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하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이해가 쉽고 좀 더 우리의 개념 정리가 공고히 될 겁니다. 과연 진료는 무엇이고 진료실은 무엇일까? 몸과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 우리가 환자라고 소개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 다른 도움이 아니라 의학적인 전문적인 도움을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청하는,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병원을 찾고 진료실을 방문합니다. 진료실에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식, 기술, 의지가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 난 할 거야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원무과 직원까지 환자 편에 서서 환자의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진료실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그런 일이 진료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해놨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진료실, 공감 클리닉이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간단히 도식화해보면 의료진들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혹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환자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의료진들을, 그리고 병원을,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여기 왔는데 의료비도 냈는데 뭐 내놔라, 이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앞으로 차차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풍성한 진료,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 따뜻한 진료, 편안한 환경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하나로 도식화했지만 참 여기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기로 하죠.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는 41년, 아산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는 33년을 일하면서도 과연 저렇게 따뜻하고 풍성한 진료를 해왔는가?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반성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정년을 맞이해서 이런 반성문을 쓴다는 기분으로 어떻게 하면 내 뒤를 쫓아오는 후배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좀 덜 하고 좀 더 마음이 풍성한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면 환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는 나이를 좀 먹은 의사로서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잘 해왔다면 여기에 김 박사가 아니라 정 박사라고 제가 쓰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은 없었고, 제가 꼭 닮고 싶었던, 혹은 이 세상에는 없을 수도 있는 이상적인 의사 김 박사를 내세워서 우리 공감 클리닉을 만들어 봅시다. 공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어찌 하는 게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드리는 책을 2021년, 2022년에 출간을 하였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잠자리에서 잠을 청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봐 주셔도 괜찮은 책일 겁니다. 표지에 공감, 소통, 공감진료, 스토리 이런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이 다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참 표지에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좀 어느 분들은 좀 촌스럽다고도 하고 고전적이라고도 하는데 애써서 이런 그림과 사진과 일러스트를 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쓰고 또 쓸 예정이고 또 우리가 꼭 개념을 정립하고 가야 될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저는 자주 봐서 그런지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예뻐 보이는데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공에 느낄 감, 영어로는 empathy. 딴 나라 말 잘 읽을 줄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내용인데 다 종합해 보면 함께 느낀다는, 감정을 이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혹은 앞으로 얘기를 전개하기 할 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공감과 연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영어로 empathy, 연민은 sympathy인데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감정이입, 연민은 동정. 한자어로 하면 함께 공에 느낄 감이고 연민은 불쌍히 여길 연에 근심할 민입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in pathos, 그러니까 in pain인데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고 sin pathos, together pain인데 함께 느끼는 고통인데 그래도 이해가 몸에 탁 와닿지는 않죠.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민은 좀 감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관점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해서 공감, empathy는 인지적인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understand, 감정을 공유하면서 마지막 중요한데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상당히 좀 생산적이고 프로덕티브한, 그래서 연민보다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친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두고 싶고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겨울철에 추운 날에 처마 밑에서 막 추위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가여워라, 불쌍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연민입니다. 심퍼티입니다. 근데 얼마나 추울까? 저 아이가 배는 안 고플까? 무슨 일이 있어 저런 일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공감을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공감 진료라는 얘기, 공감 클리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감 진료란 환자 중심적인 진료입니다. 다르게 풀어보면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 편에서 환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모색하는 그런 진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신 환자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진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공감 클리닉이란 evidence based medicine, 현대의학은 사실은 여기에 근간을 둡니다. 근거 중심 의학에 더해서, 이거에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이거에 더해서 공감 진료, 여기 설명하는 이런 환자 중심적 진료를 동시에 함께 실천하는 진료실, 이런 진료실에 있다면 꼭 찾아가고 싶으시죠? 우리 함께 공감 클리닉을 만들고 대한민국에도 확산하고, 어딜 가나 공감 클리닉에 왔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 진료실 갈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 우리가 함께 공감 클리닉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나아갈 길이 뭔지를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
공감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감 클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합시다 하는 단합대회를 함으로써 이 강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강좌의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공감 강좌를 들으실 준비가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진료실 갈등에 관한 강좌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좋은데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의견 개진도 좋고, 충고해 주셔도 좋고, 코멘트 해 주셔도 좋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무 얘기도 좋습니다. 오늘 얘기와 관계없는 얘기도 좋습니다. 병원, 진료, 진료실, 의사 뭐 등등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적어주시면 제가 제 의견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